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은덕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양사이버대학교 우리 학생들과 우리 디자인학부 학생들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창의적인 답사 그리고 창의적인 워크숍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항상 봄, 가을마다 새로운 어떤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나 아니면 주요 역사적인 어떤 현장들을 살펴보면서 늘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관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낯설고 힘들지만 혼자서 지금 여러분들 학습하고 있는 환경들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런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창의 워크숍과 미션을 통한 답사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뭐 크게 한 네 군데의 커다란 장소를 저 교수님들과는 1박 2일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미션도 할 수 있도록 또 미션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크게 처음에 이렇게 서울에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부암동, 여기에는 서울미술관과 그리고 석파장이 함께 있는데요. 이곳에서 역사의 흔적과 그리고 함께 고민해봐야 될 디자이너로서의 생각해봐야 될 관점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대문과 서서문 일대의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그렇죠? 특히 성지역사박물관에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의 어떤 공간과 그리고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들, 또 나아가서는 역사와 디자인과 관련된 관점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이후로는 우리가 조금 장소를 조금 옮겨서 인천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곳이 예술관이 중심이 된 공간인지 공간을 중심으로 예술을 만든 것인지 예술품을 함께 설치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학교 부근에 있는 성수동에서 요즘 굉장히 핫한 장소인데 우리 지역과 그다음에 우리 마을과 이렇게 변해가는 관점들과 디자이너로서 함께 또 공부해봐야 할 어떤 시각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교수님들께서 각 장소마다 간단하게 장소 소개와 그다음에 답사로서 알아가야 될 것들 그리고 미션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잠깐만 나와서 인사하시고요. 네. 네네. 이렇게 우리 디자인학부 모든 교수님들이 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답사를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렇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답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탑은 사찰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탑은 부처의 어떤 살인이라든가 그런 것들 보관하는 것에서 시작된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주거 공간하고는 사실 어울리지 않은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또 어디로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장소에서 특히 전통 공간을 답사 왔을 때 봐야 할 것들 또 디자이너가 봐야 할 관점들을 아주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답사 장소에 가보게 되면 주로 야외 공간을 가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주요 건물이 있는 장소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 디자인학부에는 건축 공간 디자인학과도 있고 뭐 리빙 디자인도 있고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만은 답사 장소에 가보게 되면 전공별로 약간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건축 공간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관심사가 건축 공간이니까 건물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시각이라든가 뉴미디어 디자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 답사는 그런 전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디자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 분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공통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넓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사 장소에 오게 되면 주로 이제 건물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서울미술관이 있는 자리, 석포장이 있는 자리는 과거 조선시대부터 있던 자리인데 왜 그 시대에 이런 장소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수려한 산과 또 널찍한 바위, 그 다음에 흐르는 계곡물, 이런 것과 관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건축물은 어떻게 관계하는지도 보게 되고요. 특히 건물을 보게 되면 자연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으려고 했죠. 오늘날의 건축은 지금 바로 이 바위 옆에 있는 이 뭐죠? 마당과 인공도로처럼 뭔가 자연을 덮어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건축물들은 자연에 그대로 앉혀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내가 이런 건물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디자이너로서 설계자로서의 관점도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함께 살펴보는 계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지나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과, 그쵸, 특히 이 여유로운 모습들을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공간과의 관계, 디자인은 사실 관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려고 과거의 사람들은 노력했고, 오늘날 이렇게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고려했는가를 보다 보면 더 재미있고 깊은 관점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역사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먼저 꼭 찾아보시고 오셔야만 더 즐겁게 답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장소에 오기 전에 꼭 서울미술관, 그 다음에 석파정,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오시면 더 큰 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은 교수님한테 석포정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 평소에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여기 되게 멋있는 바위라고 할까요? 그런 돌이 있는데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 교수님, 네네. 소수 운련함 각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좀 의미 있는 설명이 좀 있을까요? 네네. 여기 뭐 또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 그 석파정, 석파라는 그 말이 흥선대원군의 호가 석파라고 합니다. 석파. 석이라고 하는 건 돌석자고 파는 언덕파자, 돌로 된 언덕이라는 거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흥선대원군의 사실 이 공간을 나중에 호가 된 유명한 장소이긴 하지만 이 자리는 원래는 김흥근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그 영의정까지 지내신 분이 별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장과 같은 거죠. 집은 이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 청운동과 저 아래 있는 그 지금 북악산 저 아래쪽에 경복궁에서의 약간 서쪽 방향에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근데 별도로 별서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별장 같은 걸 꾸몄는데, 근데 이 자리가 워낙 경치가 좋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자연을 감상하는 장소로 썼는데 그 자리부터 있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소수운련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이 모이고 또 그 다음에 구름을 이렇게 병풍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 구름을 그럴 수 있는 바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름과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자연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날, 가을 풍경이 좋은 이런 날씨 오는 것도 좋지만 비 오는 날 오면은 여기 이 바로 부암동의 운치를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고 구름이 걸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한국에는 이렇게 특히 서울 주변에는 이 화강암질로 만들어져 있는 장소가 많은데 아무래도 바위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흘러내리면 그 맑음의 느낌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자연이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고결해 보이기도 하는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느끼게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물이 흐르는 곳도 있나요? 이게 원래 물이 흐르던 곳이죠. 원래 여기서 물이 흘렀다고 네네. 그러지? 그 삼계동 정사로 네. 원래 유명한데요. 이 장소가 삼계라는 말이
세 개의 어떤 계곡이 흘러 내려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3개. 모이는 곳. 그쵸. 네. 그것이 모이는 장소. 네. 그래서 보면 이 아래쪽에 물이 이제 언덕 아래쪽으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날의 공을 걷어내고 보면 그런 것들이 감상될 수 있어서 그런 여러분들의 상상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야, 여기 네. 물이 흐르면 정말 더 멋있겠네요. 네. 정말 멋있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좀 아마 흐를 겁니다. 여기도. 예나 지금이나 명당 자리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 사람 더 그랬고 이게 한마디로 별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저 앞에 보면은 인왕산이 바로 보이게 되고요. 저 이랑 네. 그다음에 바로 여기 저쪽에 북악산이 보이죠. 네. 그다음에 뒤편으로는요. 산 뒤로는 북한산, 보현봉과 그다음 저 홍박근 서울 외곽이니까 서울 근교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최고급 별장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최고의 명당 자리에 그쵸. 남겨져 있는 별장. 야, 옛날은 공부를 하는 데서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공간은 이름을 각 의미에 맞게 붙였는데요. 정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는 곳에는 주로 옛날 사람들은 정자를 지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곳이면서도 이렇게 불을 떼고 막고 해서 약간의 주거의 기능과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합쳐놓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들에 우리 정사라는 의미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사는 뭔가 거주도 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나요? 했죠. 설명. 그 흥선대원군의 호. 호으로 들어갔다. 어. 저는 이게 좋은 게, 이 밑에는 현대미술관이 있고, 그렇죠. 이 위에는 전통공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렇죠. 현대미술의 조각 설치품들이 있어서, 뭔가 좀 언밸런스 하면서도 또, 뭔가 또 잘 어울리는. 상당히 그 트렌디한 공간이죠. 네, 요즘 또 이런 게, 전통과 현대미술과 합쳐져 놓은 네. 그런 공간들이 융합,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어울리지만 그 과거에 우리는 이제 옛날 그런 것들이 마치 콜렉션 된 것처럼 여기 다 그러네요. 있습니다. 저기 탑과 우리 음. 전통 탑과 그 푸사마야의 호박 음. 저 조각품이 굉장히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 또는 뭐 동양과 서양 이런 것들 만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삼계동 동자를 쓴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동이라고 해서 동자를 쓰는데 네. 옛날에는 그쵸 읍면동 리 그러니까 그 동자 같은 동자죠. 네. 통자죠. 네. 근데 요즘은 뭐 읍면동리지만 예전에는 그쵸 군, 읍, 면, 리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동자를 붙인 공간은 그러니까 동천이라는 의미처럼 이게 동천 그러면은 이제 하늘로 이어주는 동네. 옛날에 신선이 머물 만큼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좋은 곳을 동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주 가면 무주 구천동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그걸 요즘 아무렇게나 막 쓰고 있네 동이라는 그럼, 거를. 그렇죠. 뭐 행당동, 서초동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 편지상. 이름을 붙이는 그 편지가 바뀌어서 그랬던 그러니까. 거고요. 옛날에는 그걸 그런 의미로 붙이지 야, 않았습니다. 그 좋은 의미를 그래서 삼계동이구나. 처음에 좀 이름이 좀 어색했어요. 삼계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이다. 그 다음에 여기 언덕 넘어가면은 그 북악산 아래쪽으로 청풍계라고 했었어요. 청풍계라고 해서 맑고 그러니까 바람 좋고 계곡도 있고 계곡도 좋은 있고. 와. 왠지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고 느낌이 오네, 좋잖아요. 벌써. 예. 예. 그런 장소였어요. 이 한양이 위치한 곳이 워낙 산세가 좋고 수려한 곳이어서 옛날나 지금이나 그런 자리에는 다 머물고 싶고 거기에 내가 잠깐 머물면서 이렇게 별서를 짓고 그렇죠.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여유를 생기죠. 즐기고 풍류를 즐기고. 네. 그런 데서 또 예술도 탄생하고 했던 거죠. 그렇죠. 네. 임 교수님 예전에 임 교수님 안 계실 때 제가 기획전공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에 왔었어요. 그래요. 네. 기획전공 답사.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학생들 모아놓고 만약에 은덕수 교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네네. 근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항상 인간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자연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만 좀 했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하여튼 그때도 추운 겨울에 여기 산책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음. 석파정 그야말로 정자네. 석파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가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말 그대로 석파정에서 석파정을 왔습니다. 네. 자, 이게 청나라 양식의 예,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 보던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색깔도 그렇고 또 기와나 프레임의 모습도 그렇고 약간 그 중국에서 보던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 뭐 이화원이나 예원 가면 또 그렇죠. 맞죠? 중국 가 보면은 어떤 양식이 우리와 다른지, 우리 정자와 중국 정자를 비교하면 딱 그런 중간 정도의 양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너무나 한국적인 곳에 음. 이쪽 오세요. 네. 네. 사실 이게 조선 후기의 건축물들인데, 네. 조선 후기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을 미쳤던 나라들이 물론 근데 개화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청나라다 보니까 청나라 양식이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유럽의 어떤 건축으로 보면은 옛 모티브가 될 만한 유명한 뭐 르네상스라든가 그런 양식들이 바로크 있었던, 로코코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내가, 그 이국적인 것을 그런 그리워하는 거죠. 마음 또는 그 당시에 중국의 대국에 그렇죠. 대한 어떤 동경심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나? 보통 이제 정자라고 하는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정자에서는 이 공간을 조형하는 사람들이 음. 특히 이제 사대부들이 많이 했는데, 양반들이 음. 이곳에서 손님을 맡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자랑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추측이에요. 저의 판단이지만은 네. 충분히 나는 청나라 가서 경험을 했는데, 청나라 경험을 했는데, 뭐 이런 양식이 좀 그리워서 내가 만들어 봤어라고 하는 기억을 정도로. 더듬어. 이거는 굉장히 사담이에요. 네. 어떤 이렇게 할수 있지 향수라든가 않을까. 네.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음. 아예 한번 기억을 더듬어 한번 지워봤네요. 한번 살짝 걸어가 볼게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네.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가꿀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해보는다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간절한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유수 성중 관풍루라는 의미로도 써 있는데, 뭐 얼핏 제가 한자를 아주 해박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해석해 보면 흐르는 물소리 중에 바람을 바라볼 수 있는, 바람을 느끼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바다. 흐르는 물. 그렇죠. 지금은 이런 데서 물이 흐르죠. 그러네요. 네. 네. 물이 밑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계곡은 바람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나무 소리도 들리게 되고, 또 계절 변화가 잘 느껴지는 것이어서 자연을 감상하는 그런 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는 거. 아까 삼계동하고 어떻게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사실 정원이거든요. 한국의 정원을 대표하는 공간인데, 정원이라고 하면 정원의 구성 요소는 산과 물과 나무와 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네. 일본이나 또는 뭐 중국의 정원과 좀 다른 점들은, 우리는 이렇게 화강암지라는 바위 자연이 만들어놓은 돌 옆에 짓다 보니까 중국가 인공적으로 막 꾸민 네, 돌 같은 게 엄청 막 있잖아요. 깎아가지고. 예. 그게 없어도 되는 거야. 괜히 인위적으로 그럴 필요 그렇죠. 없이. 맞아요. 그게 가장 한국스러움이죠. 네, 한국이 참 자연스러움 항상 추구하죠. 네, 정말 최고의 의미이고요. 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그 조선시대 그러면 아무래도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 유학. 네, 그렇죠.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교에는 뭐 사실 뭐 유불선이 다 들어가 포함된 개념이지만, 네네. 정말 철저하게 우리 말로 하면 디자인의 컨셉부터 자연과 자연 호흡하고 자연스럽게 가려고 하는 관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철저하게. 그래서 그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도 우리의 문짝은 일본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뭐 자연스럽게 바람도 통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좀 나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한국의 맛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일부러 안 만드는 거예요. 예, 일부러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중국과 좀 다른 점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디자인 공부할 때는
저나 김 교수님은 막 정리된 선과 막 예, 이런 정확해야 디자인을 엄청나게 되고. 해왔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것을 다뤄보면 정말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컨셉이. 예, 사실 우린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서양 디자인의 관점에서 우리 거를 바라볼 때 약간 완전함이 떨어지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치. 꾸안꾸야, 그런 꾸안꾸. 거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거지. 예. 안 꾸민 듯 꾸민 듯한 이런 느낌인데. 안 꾸밈을 꾸며놓는 거야. 그렇지. 아,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안 한 듯한 디자인. 네. 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디자인이 최고의 고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네.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저 음, 담장 보세요. 계단식으로 싹 만들죠. 네. 이 자연의 경사를 그때 기술로 봐더라도 이걸 오늘날로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크게 토목을 해서 완전히 파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텐데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자연 경사를 살려서 그대로 두고.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가 주변의 산보다 이거보다 압도하지 않죠. 네, 자연스럽게. 갑자기 저 담을 보니까 소세원도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소수연담 생각나죠. 네, 그 옆에 다 있었다. 네. 또 올라가나요? 건물을 이제 내려다보고 네. 아,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도 길어지고. 네. 이중섭의 소를 이중섭. 네. 옆에도 계속 이중섭의 그림들이 있네요. 아, 아까 저쪽에 이중섭 오늘 뭐 전시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네. 야, 정말 우리 바쁜데 이렇게 또 어쨌든 시간 내서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간을 멈추고 네,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들을 가져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사람들도 저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산책하러 올라와서 또 자연도 즐기고 휴식을 하지 않았나 하게 됩니다. 이쪽이 부암동이죠? 여기가 지금 보이는 쪽이? 네. 네.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바위 암자 3개. 아, 부암동도 이 바위가 들어가 바위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기는 조선 후기에 정선이 그럴 때 인왕제색도의 그 인왕산입니다. 아, 인왕산. 네. 네. 우리 미술 시간에 많이 나오죠. 네, 인왕제색도. 국사시간에도 나오고. 진경산수라고 했잖아. 진경산수. 실제 풍경을 그렇죠. 그리는 산수와 네. 진경산수를 개척한 음. 인왕제색도. 갑자기 부암동이 너무 좋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석화정 서울미술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석화정 서울미술관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퇴장 조치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짧게 그냥 스케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그 얘기 다시 해주세요. 목이 안 들어갔어. 사실 여기는부터. 사실 여기는 네. 공간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역사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할 얘기가 정말 너무 많아요. 아유, 그러시겠죠. 네. 교수님은 특히나 또 자연과 풍류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아니, 풍수에 그쵸. 관심이 평소에 많으시기 좀 때문에. 제가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관점도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만.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나중에 함께하면 그런 거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네, 또 차차 직접 같이 음.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여기 김흥근이라고 하는 영의정까지 지낸 분에게 이 공간을 뺏은 장소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관점들이 그런 담겨져 거좀 있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꼭 그거 찾아보십시오. 네.
여기는 그 김흥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선 후기 때는 세도 정치를 하죠. 세도 정치. 세도 정치라고 해서 뭐 장동 김씨라고도 하는 김씨 일가들이 또 힘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일가 김흥근이라고 하는 영의정까지 때문에 땅입니다. 근데 그 보통 양반 문화에서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좀 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일반 여기로 방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예. 나 그냥 정자 한번 좀 가서 볼게. 그러면은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하루 해줄게. 그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개방을 했다 근데 이거죠. 사실 김흥근이라는 분하고 흥선대원군하고 사이가 원래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는 계기들이 생깁니다. 뭐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 그렇죠. 있겠죠. 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당시에 좀 입장도 있었고 뭐 그런 과정에 이 공간을 뺏기 위해서 예. 그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고종이잖아요. 예. 고종을 내가 잠깐 정자만 빌릴게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를 묵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여기 묵게 되면 공간이 신하로서는 더 이상 내가 내 공간일 소유할 수 수 없다. 없는 것 같다는 왕이 거죠. 습박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포기하고 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헌납을 해버렸고, 만드는 거예요. 상납을 그런 거죠. 해버렸고. 흥선대원군이 그런 분이었어요. 네, 야,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탐이 났다 이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편으로 당연히 탐이 났을 것이고 그 밖에도 정치적인 관계도 또 있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재산이나 이런 가치로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서도 얘를 한번 눌러야겠다. 그렇죠. 제가 또 아픔도 있는 공간이네요. 네. 자, 그 와중에 현대미술들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 후사마의 여인은 제가 나중에 인천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후서마야의 호박이 여기도 있습니다. 네. 저 혹시 크리스 올덴버그 작품인가요? 음.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름표가 없어서 올덴버그 같기도 하고 아직 확인을 못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볼 수가 없네. 그거 하고 와그 목도리 그 청계천에 있는 소라 크리스 올덴버그의 작품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네, 그 사람 작품 같아요. 칼라도 그렇고. 자, 뭐 볼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지만 일단 그럼 슬슬 또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웅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 볼 것도 많고 이해할 것도 많은데 어쨌든 모든 것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ang 교수님 우선 좀 마무리하고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가시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자, 네. 오늘 이 답사의 큰 주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라든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19 시대에 적합한 우리 답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관점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시고 특히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맞춰서 아마 보는 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여러분이 평상시 보기 어려운 점들만 이야기 드렸으니까 교수님들이 또 따로 주시는 주제, 그다음에 여러분의 관심사, 전공에 맞춰서 일일이 하나도 찍어보시고 또 크게 제가 얘기한 관점에서도 둘러보는 그런 얘기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갈게요. 네.